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9도 등 5도에서 1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1도 등 19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맑은 날이 많겠고 낮 최고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군산조선소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취임 뒤 군산을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만금 사업과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 등 전북의 다른 현안도 챙기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취임하면 곧바로 군산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조만간 군산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지역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새만금 사업과 전북 혁신도시 등 전북의 다른 현안도 챙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총리 지명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책임 총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말해 이러한 움직임이 전북 현안 해결의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 업무들은 각 부처가 장관의 책임 아래 수행하겠지만 총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이러한 관심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호남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전북을 특별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공공선박 발주와 금융지원 확대로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새만금을 국가조도로 속도감 있게 개발하고 전북혁신도시를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군산조선소 해결과 새만금 개발, 그리고 혁신도시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해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화학공장이 몰려있는 군산 산업단지에서 가스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할 화학방재재난센터를 수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지난 7일 한 화학공장에서 냉각기 고장으로 유해가스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두통과 메스껍, 어지러움 등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주모범인가 박았는데 머리가 띵하고 막 어지러 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얘 빨리 문 닫아놔. 지난 2015년에도 근처의 다른 화학공장에서 유해가스가 유출돼 주민들이 중독 피해를 입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산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화학공장이 70여 곳에 이르러 유해가스 유출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가스 유출 사고가 잇따르지만 전문적으로 처리할 기관이 없어 40km 떨어진 익산에 있는 화학재난방지센터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사고의 골든타임은 30분. 익산에서 군산까지 1시간가량 소요돼 제때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2년 전부터 군산에 화학재난방지센터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센터를 만들어달라고는 여러 시군이 얘기하지만 군산시만 해준다는 것은 환경부에서나 새만금 청도 단체가 필요하죠. 무방비 상태에서 빈번한 가스 유출 사고에 노출된 군산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이 불안감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에는 원룸에 사는 여성 1인 가구가 많은데요. 방범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원룸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가스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방범이 취약한 원룸은 성범죄자들과 절도범들의 표적입니다. 밖으로 드러난 가스배관은 이들의 주된 침입로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원룸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스배관이 겉으로 훤히 노출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처럼 성인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북의 1인 가구는 21만 3천 가구, 전국 평균보다 높은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가운데 나 홀로 사는 여성은 10곳 중 7가구로 대부분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네, 불안하죠. 여름 같을 때는 또 잘 때 창문 열고 자고 싶은데 방범창도 없고 해가지고 좀 누가 들어올까 무섭기도 해요. 원룸의 방범시설이 취약한 이유는 미비한 법 규정 때문입니다. 50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은 범죄 예방을 위한 건축 설계가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룸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방범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한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고 건물주가 뒷짐만 지는 사이 원룸에 사는 나홀로 여성들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 주민을 위해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인 행복버스가 확대 운영됩니다. 남원시가 신생아에게 아기 시민증을 발급하는 등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오지에 있는 농촌마을 주민들은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오지 마을 주민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행복버스가 확대 운영됩니다. 진안구는 지난해 백운면에서 시범 운영했던 행복버스를 올해 성수면과 북이면, 주천면 등 모두 4개 면 지역으로 확대 운행합니다. 기존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살려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가 농촌의 이동권이나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남원시가 아기 시민증을 발급합니다. 발급 대상은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생아로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생년월일과 주소, 혈액형, 연락처 등이 기재된 시민증이 발급됩니다. 남원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시장이 직접 산모에게 축하 전화를 하고 출산 축하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큰 축복인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켜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부안군이 5월 21일을 오디 기념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판촉 행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디는 부안군의 대표 작목으로 전국 재배 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간 1,800여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의료진 30여 명이 순창 주민들을 무료로 건강검진했습니다. 이번 검진은 순창군의 요청을 분당 서울대병원이 받아들여 이루어졌으며 주민 100여 명이 초음파와 혈액검사 등을 받았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선거가 오는 16일 열리지만 전북 출신 의원들끼리도 사전 조율이 안 돼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당의 전북 의원들은 대선 이튿날인 지난 10일 간담회를 갖고 새 지도부에 적극 참여해서 당내 영향력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지만 원내대표 선거에서 유성엽, 김관영 의원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이용호 의원까지 광주 출신 김동철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정책위 의장에 출마하면서 도내 의원들의 표 분산이 우려됩니다. 국민의당은 모두 40명의 의원 가운데 전북 지역구 출신 의원만 7명이나 되지만 지난해에도 당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인구가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면서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북 혁신도시 인구는 모두 29,131명으로 2년 전인 2015년 초 15,613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9월 12개 이전 기관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이 입주하면 혁신도시 인구가 3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도내 학교 10곳 가운데 3곳은 재량 휴업을 실시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141곳, 중학교 45곳,
고등학교 52곳 등 모두 약 238개 학교가 오늘 하루 휴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재량 휴업 학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선물이나 촌지를 주고받는 문화가 사라지면서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날에 해당 노선의 시내버스 운행이 크게 확대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20일과 28일, 다음 달 4일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지나는 시내버스를 기존 33대 이외에 21대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임시버스는 각각 평화동과 전주역에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경기가 끝난 직후까지 운행됩니다. 군산과 충남 서천을 잇는 동백대교가 지난 2008년 공사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개통됩니다. 군산시는 모두 2,300억 원이 투입된 길이 3km의 동백대교가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가로등 설치 등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오는 7월부터 부분 개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동백대교가 개통되면 물류 비용이 절감되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 등 고도지구에서 각종 건축 허가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문화재청은 고도지구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이전 등 경미한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럴 경우 기존에 한 달가량 걸리던 관련 허가 기간이 나흘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